삼성전자도 뭐 61만 원, 하이닉스도 500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더욱 더 위로 열릴 가능성도 전무님은 있다라고 보시는지? 요 서버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좀 9회 중에 한 2회 왔습니다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네, 안녕하세요. 월가워드 시간 오늘도 저희가 특별하게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분석의 1인자 분과 오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이세철 전무님과 함께 할 겁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도 지나다니면서 커피숍에 가서도 반도체, 지하철에 기다릴 때도 반도체 이야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무님도 이 열기를 체감하고 계신지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삼성전자 사실 2000년도 입사해서 일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반도체에 잘 몰랐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시장에서 관심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투자하고 이런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워낙 좋고 이게 AI 때문에 사실 되게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엔지니어로 네. 입사를 하셔서 여러 사이클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의 사이클과 분명히 달라요? 제가 한 2000년도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실 반도체 엔지니어도 하고 기획도 있었고 마케팅도 있었고 애널리스트도 해서 하면서 제가 1인자라고 소개를 해드린 게 딱 맞네요. 그동안에 사이클을 계속 봤는데 패턴이 두 가지더라고요. 네. 하나는 새로운 수요가 없이 그냥 1, 2년씩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이클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10년간 계속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이클은 이제 새로운 수요가 왔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게 뭐냐면 수요단도 이게 얼마나 커질지 모르고요. 공급단도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이클이 길어지더라고요. 후증설되고 또 다른 제품 요구예요. 이제 AI가 이제 약간 새로운 게 나오면서 반도체 제품의 성격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도 달라진 거죠, 사실. 수요와 공급의 압박자가 심해지면서 지금 나오는 사이클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후에 만들어내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완전하게 이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랑 약간 구조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 뭐 디지털 카메라 전환기랑 비교했을 때. 그때랑 비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B2C 디맨드죠.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워크맨 같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카스테이. 맞아요. 제가 완전 올드세라서 저 그거 사달라고 막 네,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이제 워크맨 뭐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MP3 플레이어로 바뀌었고 아마 건축학개론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테이프 듣고 막 CD 플레이 듣고 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도 엄마 이거 그게 이제 하나만 아날로그 사줘. 감성인데 네. 이제 그게 디지털화된 거죠. MP3가 플레이 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그 당시에 2001년부터 7년까지 늘었거든요. 근무를 하실 때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삼성 입사했을 때가 2000년도 입사했고 그때 엔지니어로 입사했는데 호황기가 막 온 거예요. 입사 2년 차인데 2001년부터 막 메모리 업황이 올라오더니 뭐 회사에서 막 보너스 뭐 PS 저희 50% 삼성은 50%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특별 보너스를 또 줬어요. 그래서 뭐 2003년, 4년, 5년 막 계속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제 호황기죠, 완전히. 그렇죠. 그때가 랜드 사이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근데 메모리가 범용 메모리였거든요. 네. 이제 커머디티라고 얘기하는 일반 범용 메모리. 그 수요가 한번 세게 올라갔을 때가 2001년 7년까지 흐름이었어요. 그때도 되게 장기 사이클이 왔었거든요. 네. 공급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랜드 제품의 물량의 변화가 그 당시 많지 않아서 용량 큰 것도 원했거든요. 그런 어떤 수요 니즈가 생기면서 업황이 길게 갔던 때죠. 이번에는 근데 그거보다 많은 분들이 더 길고 강할 거다라고 네네. 보시긴 하더라고요. 네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범용 중심으로 목표 주가가 산정이 아니라 다른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라는 애가 나오면서 네.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반도체는 이렇게 순차적 연산을 했었어요. 네. CPU와 D램이 있고 거기에서 연산을 할 때 순차적 연산을 했는데 AI는 병렬 연산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GPU가 올라온 거겠죠. 네. CPU 자리에 사실 GPU가 붙었고 그 다음에 D램이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GPU 바로 옆에 바짝 붙는 거예요. 붙어서 밑에 인터커넥션 연결시켜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병렬 연산하다 보니까 한 방에 데이터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HB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가 나온 거예요. 플레임으로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예요. 네. 비유하면 도로의 차선에 과거에는 한 1, 2차선 가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1024차선이고요. 네. 하반기 나올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HM4는 2048차선이에요. 그렇게 이제
도로에 차선을 엄청 넓히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의 제품이 밴드위스를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용량을 또 키워야 되고 그리고 성능을 높이는 거죠. 성능 높이는 메모리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준비가 좀 안 됐고 그걸 요구하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만들어내는데 수율이 더 낮아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캐파가 부족하다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수율은 또 튀어 오르고 요런 이제 엇박자가 나온 거죠. 예. 그러면은 최근에는 정말 삼성전자도 뭐 61만 원, 네. 뭐 하이닉스도 50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이 자체가 더욱 더 위로 열릴 가능성도 전무님은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요즘은 평가하는 그 툴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이 TP가 달라진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느 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이클이 얼마나 짧을 거냐 길 거냐의 이제 논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운턴이 왔을 때도 돈을 벌면 PER이라고 해서 그 이익 주가 배수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메모리가 다운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적자가 났어요. 맞아요.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 주가 배수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으로 받죠. 그게 저희가 이제 북밸류라고 이제 PBR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시장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 PBR을 봤는데 PER로 봐야 되냐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과거에는 PER로 본다 그러면 그게 피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건데 저는 절충안을 쓰고 있어요. 지금 SOTP라고 해서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그러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네네. 그렇게 예, 쓰세요? 저희가 그래서 두 개를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HBM 같은 경우는 PER에 가까운 주가 배수를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용 메모리는 지금 PBR 주가 배수를 써서 두 개를 같이 섞어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지금 상황이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범용 메모리가 AI 향으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음은 뭘까? AI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수요가 서버에서 집중돼 있어요. 수요가. 이게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 미디어텍, 구글 다 서버 얘기예요. AI 서버. 그러면 한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요 서버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 AI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확산을 할 거예요. 그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얘기로는 로봇 얘기하면서 피지컬 AI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AI가 서버에서 있지 않고 확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메모리가 또 바뀌어야 돼요. 즉 지금은 서버 단에서만 아까 그 고용량 그리고 하이밴드위스 고대역폭을 쓰는데 이 엣지 단의 제품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기술 개발이 네,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래서 저는 이게 사이클 길겠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면 제가 좀 9회 중에 한 2회 왔습니다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갈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냐면 AI가 지금 B2C뿐만 아니라 B2B까지 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아까 제가 2001년부터 7년까지는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MP3 플레이어는 다 B2C 디맨드예요. 개인한테 파는 소비자, 예, 컨슈머 디맨드인데 지금 AI는 뭐 저희 AI 쓰기는 사람도 있고 기업들이 쓰기 시작해요. 기업이 약간 더 주도하고 있는 더 거죠. 주도하고 있죠. 삼성도 최근에 뭐 임원들 맞아요. 모아놓고 AI 교육하고 AI 쓰겠다고 하잖아요. 더 적극적이고요. 많은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들도 AI를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완전 그 본질적인 업에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아마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날 거고 결국은 그게 메모리의 수요에 영향을 주거든요. 전무님 저희 딱 하반기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저도 방송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지난해에는 HBM이 정말 절대적인 키워드였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마법과 같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뭐 샘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렇게 저희가 HBM에 힘줘서 이야기하지 않고 엔비디아 효과도 뭐 하루 미국장에서 어땠는지 면밀하게 좀 안 보는 분위기가 상반기엔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는 엔비디아가 사실 추론도 있지만 학습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들이 많아요. GPU가. 물론 이제 추론도 좀 하긴 하는데 올 상반기를 끌고 간 건 추론 수요예요. AI 수요가 두 가지군요. 학습 수요와 추론 수요. 작년에는 학습 수요로 갔다면 그 학습의 어느 정도 끝낸 모델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기업이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론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그 기술이 KV 캐시라는 걸 써요. 근데 이 키 밸류 캐시라는 게 터보 퀀트 이야기 때 나왔던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단기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눌 때 사회자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어야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속 듣고 그걸 머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케이블캣이에요. AI로 치면.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뭐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걔는 계속 그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DDR5, 서버 DDR5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소캠2 이런 데 이제 들어가고 네. 그게 공간이 부족해서 좀 어디로 들어가냐면 SSD까지 내려가요. 지금 심지어 하드디스크까지 내려가요. 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파급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올해 얘기를 못 들으신 이유는 다 지금 AI 추론 수요가 늘어나고 다들 AI 쓰니까 그거에서 이제 DRAM 수요가 또 올라오고 낸드 수요가 또 올라온 거죠. 다시 HBM을 이야기할 될 가능성도 여전히 전 내년에 HBM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빠르면 올 연말. 예. 그게 베라루빈 탑재되는 시점이에요. 베라 루빈이 나오면서 HM4가 또 올라오고요. 내년에는 또 루빈 울트라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용량이 올라가요. 미니멈 지금 288기가에서 700기가 이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서 또 탑재량 증가 수수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HBM이 또 내년에 좀 더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한쪽의 매력이 다시 한번 두드러진 그 시대가 다시 오는 건가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HBM이 주도권을 또 한 번 가지게 된다면 네. 매력도가 달라질까요, 전문의? 근데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도 HBM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거 보시면 HBM4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속도도 빠른 제품들 내놓고 있고요. 뭐 HM5도 사실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대만 출장 가서 컴퓨텍스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마크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전시를 했죠. 오. 제가 보기에는 두 회사 다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이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있다.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